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장을 영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잠깐 퍼즈, 이제 멈춤을 누르시고 이 문장을 한번 영작을 해보시기 바래요. 나는 어제 종로에서 길을 건너는 그를 보았다. 이 문장을 한번 영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영작을 하시고 여러분의 영작과 저의 이 강의를 같이 비교해 하면서 들어보세요.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는 조사가 있냐 없느냐 이것도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피킹을 하거나 리스닝을 하거나 뭐 라이팅을 하거나 읽기를 할 때 한국말은 조사가 있으니까 어순이 막 바뀌어도 우리가 알아들어요. 뭐 나는 종로에서 그를 보았다. 길을 건너는 어제 이렇게 해도 대충 들어요. 왜냐면 조사가 있으니까 뭐가 조사인지, 뭐가 동사인지, 뭐가 목적어인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거든. 장소인지. 근데 영어는 조사가 없어요. 그럼 조사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조사 역할을 하냐? 한국에서의 조사 역할을 하는 거 영어에서는 어순이에요. 그래서 어순을 바꾸면 이제 그 조사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죄인, love, 죄인이 사랑한다, loves John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죄인이나 나온 거지 뭐 죄인은이라고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으니까 주어로 해석하는 거야. 죄인은 사랑한다, 존은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로 해석하는 거야. 존을 이렇게 만약에 이 죄인이 뒤로 가고 존이 앞에였으면 다르겠죠. 존 loves 제인 하면 존이 사랑한다 제인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는 어순이 중요하죠. 어순이 조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7개의 단어를 이제 영어식으로 어순을 바꿔볼게요. 모든 이제 언어는 영어뿐만 아니라 평서문은 항상 주어가 문장의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는 조사는 없으니까 나만 있는 거죠. 그러면 영어의 원리가 뭐냐면 앞말과 뒷말이 논리적으로 1대1 대응하는 게 영어의 원리예요. 그럼 이 남은 단어 중에서 나랑 논리적으로 1대1 대응하는 거 찾는 거예요. 나랑 어제 아무 상관없죠. 나하고 어제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랑 종로랑 아무 상관없죠. 나랑 길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랑 건너다 내가 건넌 것도 아니니까 상관없고 나하고 그도 별 상관이 없는데 이 나라는 단어랑 논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뭐 했어? 영어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궁금해하는 그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밀 얘기를 해. 막 뜸을 들이면서 내가 막 이러면은 우리 여러분 뭐가 궁금해요? 언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내가 이러고 뜸 들이면은 네가 뭐 했는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랑 논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건 내가 뭐 했어요? 보았다예요, 보았다. 내가 보았다. 그래서 항상 영어에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 이유는 주어랑 논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게 동작이야. 그 주체가 무엇을 했는지. 그럼 이제 보았다만 생각하는 거야. 보았다랑 논리적으로 가까운 게 뭐인지. 그럼 내가 봤다고 했어. 나 봤어. 그럼 뭐가 궁금해요? 뭘 봤는지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보았다랑 논리적으로 가까운 걸 찾는 거예요. 보았다랑 그가 가까운가? 보았다 건너다 아무 상관없죠. 보았다하고 길, 보았다 종로, 보았다 어제. 그래서 봤는데 뭘 봤어요? 그를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영어는 조사가 없으니까 를은 없고 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타동사랑 목적어는 논리적으로 1대1 대응을 하니까. 그럼 나부터 시작한 거랑 똑같은 거야. 사람이 나왔으면 그 사람의 동작이 나와요. 그럼 그가 뭐 했어요? 나머지 뭐 건너다, 길, 뭐 종로, 어제 중에서 그하고 논리적으로 가까운 게 뭐예요? 이 그랑 논리적으로 가까운 게 지금 보면 그하고 길일까요? 그하고 종로일까요? 그하고 어제일까요? 그하고 어제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하고 어제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하고 종로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하고 길일까요? 그하고 건너다가 더 가까울까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사람이 나오면 동작. 그가 뭐 했어요? 건넜어요. 이제 건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건너는. 그럼 이 건너는 다음에 논리적으로 가까운 거 남은 단어 중에서 뭐예요? 건넜는데 어딜 건넜어요? 길을 건넌 거죠. 그쵸? 길을 건넜고 근데 그 길은 어디에 있어요? 그 길은 논리적으로 가까운 게 종로죠.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그게 뭐예요? 어제. 그래서 시간 부사절은 그래서 항상 맨 뒤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순이 중요한데 어순이 바뀌면 의미도 바뀌고 알아듣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school go 하면은 벌써 학교가 같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들습니다. 하지만 go school 하면 알아들어요. 아, 가는데 어디로 가? 학교로 가라는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영어는 논리적으로 요 앞말이 주체가 돼서 앞말에 논리적으로 가까운 거. 그래서 여러분 아까처럼 한국식 어순으로 I yesterday만 못 알아들어요. 나랑 yesterday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앞말과 뒷말이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는 걸 이어서 하면 알아들어요. 그렇게 사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은 어순을 바꿔도 다 알아들어요. 나는 보았다 그를 어제 종로에서 길을 건너는 해도 대충 알아듣고 나는 길을 건너는 그를 어제 보았다 종로에서 해도 대충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말하는 이가 자기로부터 가깝고 중요한 것부터 비롯해서 앞말과 뒷말을 논리적으로 1대1 대응시켜 나가면서 사고하는 표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순차에 따라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이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한국어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어순에 크게 영향을 안 받지만 영어는 어순이 조사의 역할을 합니다. 조사가 없기 때문에 앞과 뒤의 말이 논리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는 긴밀한 관계의 말이 와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로 했으면 그 이제 나 하면 I죠. 예, 보았다 쏘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영어는 여러분 한국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이제 속도에서 밀리고 그게 벌써 한국어지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냥 해석하고 끝내야 되고 그래야 뭐 공인 영어 시험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런 거 속도에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해석할 때 내가 뭐 했어요? 봤죠. 봤는데 뭘 봤어? 글을 봤죠. 근데 그가 뭐 했어요? 건넜죠. 크로스. 건넜는데 어딜 건넜어? 더 스트리트. 길을 건넜죠. 그 길은 어디 있어요? 종로에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시간 부사가 yesterday가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제가 이거 영작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실수. yesterday를 앞으로 혹시 맨 앞에 쓰신 분이 계신가요? yesterday란 시간 부사 어제라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고 싶을 때는 맨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건너는 그를 종로에서 봤는데 종로에서 본 시점이 오늘도 아니고 그저께도 아니고 바로 어제였다. 어제가 정말 중요한 정보다 그러면 yesterday가 앞에 오는 게 맞는데 이건 문맥상 어제를 강조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오는 건 좀 어색하고요. 또 이렇게 힘 다음에 who를 쓰시는 분이 이제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이것은 대명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류가 생긴 것인데 대명사는 수식어구를 포함해요. 형용사를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beautiful 거리다 그러면 beautiful 걸을 모두 포함해서 she나 her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o라는 것은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는 형용사거든요, 여러분. beautiful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포함해요, 힘은. 그러니까 힘 who라는 영어는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영어고요. 예를 들어서 a lucky guy 요 명사 뒤에는 who가 올 수 있어요. a lucky guy who wears who wears mo자를 쓰고 있는 아주 운이 좋은 남자를 보았다 했을 때 길면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Who wears 길면 뒤에서 수식. 그러니까 짧으니까 앞에서 수식.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a lucky guy who wears a hat 요거를 다 포함해서 힘인 거예요. 요걸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힘 후는 이제 그런 영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힘과 후는 함께 올 수가 없다. 이 말은 이 힘 안에 beautiful이 있는데 힘 beautiful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from이라고 쓰신 분이 간혹 계신데 from은 어디에 딱 이렇게 달라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나오다. 그래서 종로로부터 나오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from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자 표기법, 고유명사, 내 이름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장소, 지명 같은 거는를 영어로 표현하는 거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종까지는 잘 쓰셨는데, 이게 리을이라고 로로 쓰시는 분이 계신데, 로마자 표기법은 발음 나는 대로 하는 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작성하는 게 정석이라서 종로라고 우리가 안 하죠. 종노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종노고요. 첫 글자는 항상 고유명사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투 크로스, 건너다를 투 크로스를 쓰시는 분이 계신데, 이 투부정사는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랑 잘 어울리는, 투부정사가 미래랑 관련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플랜, 미래에 무엇을 계획하다라는 플랜이라든지, 미래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다, 뭐 want라든지, 뭐 미래에 어떻게 되기를 희망하다, 뭐 hope라든지, 미래에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다, 뭐 decide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동사의 단어 자체가 미래랑 관련이 돼야 투부정사랑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 so는, 그러니까 뭐 feel이라든지 so라든지 뭐 taste라든지 이런 지각 동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이런 지각 동사는 현재랑 관련이 된 동사예요. 그래서 그냥 현재 동사 원형이 오든지 현재 진행형까지 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는 이 so라는 동사의 특성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맨 뒤에 나올 때는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를 쓰고 맨 뒤는 소문자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고, 이 at 종로를 인 종로라고 하시는 분도 꽤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종로라는 장소를 아는 영어 학을 전공한 이제 원어민 교수님께 이제 여러 분 여쭤봤는데, 이는 너무 어색하다. 왜냐면 이 종로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뭐 좁은 장소는 뭐 애시고 넓은 장소는 인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의 고유한 의미는 특정 장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인의 어떤 이제 그 이미지화 한다면 요런 이미지, 어떤 특정 공간 안에 있다. 그래서 live라는 동사 때문에 인이 온 거거든요. 나는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다 해서 live in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장소, 넓은 장소가 아니라, 왜냐하면 at 다음에도 서울이 올 수 있고요. at 다음에도 코리아가 올 수 있어요. at은 이미지화하면 이렇게 특정 지점을 타겟을 해서 이렇게 딱 오는 그런 게 at이거든요. 특정 지점을 타겟하는 거. 그래서 I arrive at 서울. 나는 서울이란 그 특정 지점으로 도착한다.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 will arrive at 뭐 코리아. 한국이라는 그 특정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 도착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이 어색하고 at이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작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영어 이렇게 뭐 읽기를 하거나 말하기를 하거나 이제 영작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